일단 사용하는 보조지표는 OBV와 BWI 그리고 막대 거래량 지표입니다. 지표를 3개나 본다고 하니까 시작하기 전부터 어려울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주 쉽게 설명드릴 겁니다. 오히려 그동안 강의했던 지지와 저항, 파동 이런 기초가 더 어렵고요. 매매법은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가 탄탄한 분들에게 이 매매법은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엘리트 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약속드린 거래량 지표를 활용한 매매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매 기법 자체는 단순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해하시는 데 지장은 없겠지만 모든 매매 전략은 기본 바탕이 깔린 상태에서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괜찮은 매매법이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좀 더 확실한 이해를 위해 제 영상 중에 볼린저 밴드 강의와 지지저항 강의, 바로 전에 올렸던 거래량 분석법 강의 이렇게 3개 정도는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사용하는 보조지표는 OBV와 BWI 그리고 막대 거래량 지표입니다. 지표를 3개나 본다고 하니까 시작하기 전부터 어려울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주 쉽게 설명드릴 겁니다. 오히려 그동안 강의했던 지지와 저항, 파동 이런 기초가 더 어렵고요. 매매법은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가 탄탄한 분들에게 이 매매법은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OBV 지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OBV는 그랜빌의 법칙으로 유명한 조셉 그랜빌이 만든 지표입니다.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지표 중 하나이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은 거래량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고요. OBV를 통해 시장이 매집 단계인지 분산 단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접근하고 싶은 분이 아니시면 계산식에 대해서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 꼭 자세히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OBV는 상승한 날의 거래량 누계와 하락한 날의 거래량 누계를 차감하여 매일 누적되면서 집계한 것을 도표화한 지표입니다. 거래량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으로도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 있죠. 변동성이 큰 시총이 작은 저가주들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어려움이 있고 자전거래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자전거래란 보유한 주식을 스스로에게 매수 매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OBV를 단독으로 볼 경우 추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변동성이 큰 소형주에 대해 활용도가 낮다는 점인데 보통 단기 매매를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매하는 게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를 한 상태에서 꼭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OBV로 시장이 매집 단계인지 분산 단계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추가부터 하겠습니다. 자,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지표 추가, OBV라고 검색해 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적용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설정값은 바꿀 게 없고요. 라인만 조금 두껍게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지금 유한양행 같은 대형주 차트를 보면 이런 대형주를 보면 이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가가 그다지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OBV선이 이렇게 점점 상향하고 있다.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경우 매집 단계임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매집이란 쉽게 말해서 큰 손이 주식을 사모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곧 상승 추세가 이렇게 시작될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락 신호도 정확하게 주는데 이전에 여기 급락 나온 자리 이런 자리들을 보면 자, OBV가 데드크로스 난 이후에 자, 이 캔들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왔어요. 이렇게 음봉으로 쭉 빠진 날에 여기 데드크로스로 빠지고 이후에 급락이 나왔죠. 좀 더 정교한 팁을 드리자면 그 전 저점이 이제 OBV선의 저점이 이걸로 해야겠다. 자, OBV선의 저점이 여기잖아요. 보시면 요 저점 여길 찍었죠. 파란 선으로 체크해놨죠. 여길 깨고 내려가는 시점 이 전 저점을 이탈해서 내려가는 이 시점 자, 똑같이 이 같은 캔들이죠. 요 같은 캔들 같은 자리 이런 식으로 이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시점 요렇게 그린 다음에 요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이탈해서 내려가면 강력 매도 신호입니다. 보시면은 신호가 굉장히 정확하죠. 반면에 이제 소형주가 머큐리 같은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머큐리 같은 종목 보면 차트를 넓게 보면 이게 거의 신호랄 게 없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와중에도 별다른 신호가 없이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머큐리는 소형주잖아요. 이런 소형주는 이렇게 한눈에 봤을 때도 매집 단계임을 추측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급락이 나온 시점에도 데드크로스라든지 OBV를 보셨을 때 뭔가 어떤 신호를 주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도 그냥 직선으로 가죠.
그러니까 OBV를 이제 소형주에 활용하면서 매집 단계를 파악한다거나 매도 신호를 기다린다거나 하는 거는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그래서 중소형주를 볼 때는 매집 단계라고 이제 함부로 예측하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단계, 이 상승 국면으로 진입하는 자리에서 OBV 선이 상향하는지를 보고 활용을 하는 게 유효한 전략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보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변동성의 변화를 가장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지표는 BWI입니다. 자, 추가부터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지표 추가. 자, BWI 검색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체크돼요. 적용 눌러주시면 요것도 뭐 기간이나 이런 건 따로 바꾸실 거 없고요. 선만 두껍게 해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적용이 됐죠. BWI는 그 볼린저 밴드 강의 영상에서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히 말해서 볼린저 밴드의 폭을 선으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이게 볼린저 밴드가 수렴될 때는, 뭐 볼린저 밴드 잠깐 켜볼게요. 자,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이 빨간 선이랑 아래 빨간 선이 상단선, 아래 이 청록색 선이 하단선이에요. 자, 이게 이렇게 넓을 때는 BWI 선이 올라가 있고, 이렇게 좁아지면서 수렴될 때는 BWI가 내려가죠. 말 그대로 이제 볼린저 밴드가 수렴될 때는 선이 아래로 향하고, 확장될 때는 선이 위로 향합니다. 볼린저 밴드가 확장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 주가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BWI가 바닥에서 들릴 때, 이런 식으로 들릴 때, 이렇게 이럴 때 OBV가 함께 상승하면 매수 신호로 보는 겁니다. 이때 이제 거래량 지표를 같이 보시면서, 거래량도 추가할게요. 이 거래량이 동반되는 것을 확인하고, 조정이 나왔을 때는 또 거래량이 적게 나오면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할 때 추격 매수하는 게 가장 확률 높은 매매 전략이에요. 거래량 지표는 이동평균선을, 이게 거래량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요거를 5일선이랑 20일만 남겨주고 끄겠습니다. 이렇게만 볼게요. 자, 5일선이 핑크색 선이고 21선은 네이비 선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 핑크색 선이 5일 이평선, 거래량 이평선, 이 네이비 선이 20일 거래량 이평선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차트로 이 세 지표를 활용해서 매매하는 시점을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채널 총 조회수가 9만 정도 되거든요. 9만 조회수 중에 한 두세 분 정도가 지나간 차트로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네 어쩌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9만 분의 3 정도로 이해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인 거죠.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서 올렸었던 종목만 가지고, 그 종목들의 차트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과거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해서 공유드렸던 종목만 가지고요. 일단은 스윙 종목으로 드린 것들 보겠습니다. 뭐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볼 거예요. 자, 먼저 스페코. 스페코는 네. 자, 10월 30일 어제죠. 요거를 종배 관점으로 공유를 드렸어요. 종배 관점으로. 이거를 이제 매매에 참고하신 분들은 보면, 볼린저 밴드 없애줄게요. 오늘 볼린저 밴드 강의가 아니니까. 보면은 자, 10월 30일이 이 캔들입니다. 요게 오늘 캔들이고, 자, 이걸 분봉으로 보면 어제 종배 관점이니까 뭐 이쯤에서 매수를 하셨겠죠. 그러면 오늘 아침에 바로 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시간이 있었잖아요. 뭐 수익으로 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로 시간이 있었던 거고, 종가 베팅을 했던 종목이 장 초반에 쏘고 나서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바로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오늘 말씀드린 매매법 시점, 뭐 최근에 나온 걸 보면, 네, 이때네요. 자, OBV가 상승하고 BWI가 바닥에서 들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털었을 때, 요런 자리가 이제 이후에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자리인 겁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볼게요. 다음 종목은 두 번째로 드린 게 핑거네요. 핑거 같은 경우는 제가 드렸던 게, 자, 10월 28일에 드렸죠. 10월 28일에 핑거를 드렸어요. 핑거 같은 경우도 10월 28일이면 자, 이 캔들이죠. 이날이니까 이후에 수익 구간 크게 나왔죠. 요거 오늘 알려드린 매매법 타점으로 보면 이날인 거죠. 아니면 이날. 거래량까지 함께 하는 걸로 봤을 때 이날. 자, 보시면 OBV가 상승하고 BWI가 바닥에서 들리고,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털었을 때, 그리고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별로 안 나오다가 상승을 시작했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 추격 매수.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이 흐름이 이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빠르게 다음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핑거 다음이 네, 랩지노믹스인데, 이 랩지노믹스는 10월 16일 날 중단기 스윙 관점으로 공유드린 종목이에요. 10월 16일. 자, 랩지노믹스 보겠습니다. 10월 16일이면 보셨을 때, 네, 요날 이 캔들 드린 거고, 이후 수익 구간 나왔죠. 그리고 계속 자리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강의한 매수 타점으로 적절한 구간을 보면 여긴 거죠. 이전에 큰 상승 구간 나왔을 때. 자, 보면은 OBV가 상승하고 BWI가 바닥에서 들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털었을 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죠. 이거 보면서 계속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스윙 종목 드렸던 거 랩주노믹스 다음에 BHI, 그죠? 지금 하나도 안 건너뛰고 그냥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BHI 요것도 이제 10월 28일에 BHI 공유 드렸습니다. 자, 보면은 BHI 10월 28일 이날이죠. 다음날 갭 뜨면서 바로 크게 상승이 나왔네요. 요거 오늘 말씀드린 매수 타점은 이건 명확하네요. 여기입니다. 자, OBV가 상승하고 BWI가 바닥에서 들리고 거래량이 터진 시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그 OBV 선이 아까 제가 전저점을 깨고 이탈하면 매도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대로 이 전고점 OBV 보세요. 자, 이게 전고점이죠. 이걸 깨고 올라가는 시점이 이 시점이죠. 체크해 볼게요. 자, 전 고점을 깨고 올라가는 이 시점, 이때가 추격 매수 타점입니다. 제가 드린 날이 이 전고점을 깨고 올라가는 추격 매수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다음날 바로 급등이 나왔고요. 다음으로 BHI 다음, 네, BHI 다음에 비보존 제약이네요. 그죠? 자, 비보존 제약은 제가 이거 10월 25일에 드렸어요. 비보존 제약. 이것도 단기 스윙 관점 공유. 비보존 제약. 10월 25일이면 이날이에요. 6캔들. 이후에 급등이 나오고 있죠. 요거는 뭐 갈 필요도 없이 오늘 설명한 매매 타점에 딱 맞을 때 드린 거죠. OBV 상승하고 있고 BWI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고 거래량이 털었을 때.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마지막으로 BWI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이게 며칠이야? 10월 23일. 10월 23일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공유 드렸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23일이면 이날이에요. 그죠? 10월 23일 캔들 이후에 단기 급등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것도 매수 시점이죠. 보면 10월 23일 OBV 상승하고 BWI 바닥에서 들리고 거래량이 터진 날 매수 타점이 일치하는 날 공유를 해드린 겁니다. 됐나요 이제? 지금 제가 과거 차트 보고 이때가 좋다 이게 아니라 제가 드린 시점이 일치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하시고 제가 남들처럼 과거 차트만 가지고 매매법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솔직히 그 정도면 제가 이해시킬 자신이 없으니까 제 영상 안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런 분들까지 이해시키기에는 능력이 좀 모자라요. 자, 여기까지 보고 마지막으로 VR이라는 지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VR은 OBV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지표예요. 요거는 거래량의 차이가 아니라 비율로 분석한 후에 나타낸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VR 200%는 상승 시의 거래량이 하락의 2배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VR을 구하는 공식인데 역시나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잘 모르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VR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닥권을 판단할 때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아시면 딱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 시장 차트로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 차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거 다 지금 있는 지표 꺼주고 VR 지표만 한번 보실게요. 요거는 좌측 상단에 있는 이 메뉴바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 거래량 지표에서 클릭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볼륨 레시오라는 지표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게 VR입니다. 요거는 기간을 20으로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라인만 좀 두껍게 할게요. 그리고 기준선은 이게 70% 아래가 단기 매수 구간, 150%가 보통 구간, 450% 초과 구간이 경계 구간인데 이 다 필요 없고요. 이 70% 아래가 바닥이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기준선에 70 입력해서 기준선에서 설정해서 70 입력하시고 기준선 추가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기준선이 추가가 됐죠. 요것도 혹시 모르니까 좀 두껍게. 자, 그러면 이렇게 이 70 라인에 선이 하나 생겼어요. 그죠? 회색 선 이거 보이시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아래로 빠졌다가 뚫고 올라갈 때가 주식을 사야 하는 시기입니다. 왜 사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올라갈 때. 자, 보면 지금 이 70을 뚫고 올라갈 때만 다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 단기 상승 나왔고요. 여기도 단기 상승 나왔고요. 여기도 단기 상승 나왔고 여기는 좀 긴 급등이 나왔네요. 강력한 상승이 나왔어요. 여기 끄트머리에 보면은 여기도 이 70선을 뚫고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전부 바닥을 나와가지고 상승 초입 구간에 체크가 된 거죠. 제가 이거 공부방에서는 그리고 이 시황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VR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여기를 뚫고 올라갈 때가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다. 뭐 지금 꺾였다가 다시 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여기를 돌파하는 거를 꼭 체크하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VR 지표가 제가 이거 계속 진짜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닥권을 판단할 때 신뢰도가 높아요. 자, 코스피 차트도 볼게요. 자, 코스피 차트도 뭐 그냥 여기까지 해서 보면 자, 찍고 올라갈 때 이것도 찍고 올라갈 때 여기는 뚫고 올라갈 때 여기도 뚫고 올라갈 때 여기도 단기적으로 뚫고 올라갈 때 보면 자, 다 상승이야. 다. 이 이후로 다 상승. 상승. 여기도 상승. 여기도 초단기 상승.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서 VR 지표가 70선을 돌파하는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많이 지지해 주시는 좋은 분들이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랫동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